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빛부대가 지난 29일 주바시와 보르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97km의 도로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물류 비용을 줄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효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남수단에 파병돼 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인 한빛부대. 부대는 지난해 9월부터 남수단 수도 주바와 보르시를 연결하는 일명 희망로 작전이란 도로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197km 구간 가운데 보르와 망겔라 구간 125km를 한빛부대가, 망겔라와 주바 구간 72km를 방글라데시 공병부대가 분담해 추진했습니다. 결실은 착공 5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부대는 연인원 4,300여 명과 중장비 2,300여 대를 투입해 서울 대전 고속도로 구간과 비슷한 125km 왕복 2차선 도로를 개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운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처럼 남수단에서 평화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상징하는 희망의 도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 개통으로 남수단 정부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바 보르 간 차량 이동 시간이 기존 2, 3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며 교통량은 최대 7배 정도 증가해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류비 감소로 공산품 가격은 20에서 30% 정도 낮아지고 유통품목은 4.4배, 도로 주변 주민의 수입은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한민국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연결한 첫 희망의 동맥. 부대는 앞으로 개통된 도로가 우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는 적색 면화토를 도로에 도포하는 등 유지 보수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용사의 유해가 65년 만에 고향에 있는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긴 할머니가 돼서야 6.25 전쟁 때 전사한 오빠를 다시 불러봅니다. 오빠 얘기는 이제 고생도 많이 했으니 이제 좋은 건가가 가족도 많아가 얘기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6.25 전쟁 때 전사한 고 김영탁 하사의 유해와 유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시는 날이 어머님이 이제 딱 지내시는 그날이라서 너무너무 이제 저희 다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타주 고맙습니다. 고 김영탁 하사는 1951년 1월 15일 강원도 동해 지역에서 인민군 침투부대 경멸작전 중 전사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 2013년 9월 동해시 망상동에서 김 하사의 유해와 인식표를 발굴했고 15개월간의 유전자 감식 작업 끝에 김 하사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시작한 유해 발굴 사업은 15년 동안 8,477구의 국군 전사자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100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년에도 34개 부대가 참가해서 올 3월부터 11월까지 연이은 약 10만 명의 장병들이 참가해서 유해 발굴 작전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 DMZ 이남 지역을 포함해서 남쪽까지 전국에 걸쳐서 약 83개 지역에서 연차별로 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전사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은 약 3만여 명.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해 13만여 위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유해 발굴 사업단은 호국 용사들의 유해 소재 제보와 유전자 시료 채취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30일 올해 첫 특전부사관 임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214기 특전부사관 중에는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관한 여군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등 173명은 2015년 1월 30일부로 중사 및 하사인들 각각 명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입대해 15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낸 173명의 특전부사관 후보생들이 올해 첫 특전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범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임관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검은 베레로 첫 발을 내딛는 신임 부사관들을 격려했습니다. 훈련 기간 중 27%의 동료들은 중도에 떠나보내는 아픔을 이겨내고 슈퍼 해결사인 특전부사관으로서의 전문가적 소양이 구비된 검은베레 특전용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를 가슴에 품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임관자들은 특전부사관 양성 과정에서 공수와 침투, 타격, 특전 종합훈련 등을 교육받고 적 중심 타격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이번 214기 특전부사관으로 임관한 173명의 부사관 중에는 1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관한 8명의 여군 부사관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나 특전사 정예 전투 요원이 될 수 있었다면 저는 특전사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파병 중에 계신 아버지와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인과 동시에 특전사 후배인 만큼 절대 부끄럽지 않게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한편 이날 임관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의장대에 절도에 있는 집총 시범과 4000피트 상공에서 베테랑 특전용사들이 펼치는 고공 강화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214기 특전부사관들은 앞으로 주특기와 특수전 기본 등 11주간 초급 과정을 거쳐 각자 배치된 부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17사단이 지난 27일 올해 첫 사단 직접 입영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열린 직접 입영식에는 200여 명의 입영 장정을 비롯해 1000여 명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도로 표지판과 노면 표지, 버스 정장 등의 신병 교육대를 표기하는 등 입영 장정들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인접부대 입영식 참관과 예행 연습 등 빈틈없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안보 게시판과 6.25 사진전, 장비와 물자 전시, 마술과 군가 메들리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입영식을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부대를 찾은 가족과 친지를 위한 무료 카페와 포토존, 현장에서 직접 편지를 작성해 넣는 사랑의 우체통 등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올해 17사단에 입영할 장정들은 총 16개 기수로 입영식을 마친 장정들은 6주간의 신병교육 후 자대로 배치됩니다. 국방부가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이었던 음성적 정보 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는 29일 공청회에서 무기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음성적으로 거래되면서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의 작전 개념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가 필요한 정보들을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합동 무기체계 기획서 열람본 등을 복사가 불가능한 용지로 제작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과 감시 장비가 설치된 공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정책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방위사업 정보 제공 확대가 시행될 경우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여건 조성 등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겸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독립운동가 성제 이동희 선생의 서거 80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3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은 이동희 선생 기념사업 회원들과 하빈희 씨 종친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전 봉독과 추모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모식 이후 참석자들은 위패가 모셔진 충혈대 무후선열재단을 참배했습니다. 이동희 선생은 안창호 선생 등과 비밀결사인 시민회를 조직해 계몽운동과 항일투쟁을 했으며 3.1운동 이후에는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과 초대 국무총리에 취임해 독립군 양성에 헌신했습니다. 이 선생은 국민대표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힘쓰다 1935년 1월 3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62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5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최근 인문학 열풍이 거센 가운데 군 장병들에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체험을 소개하며 인문학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인문학 전도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공군본부의 교육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정상근 중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어 인문학 전도사라고 불리는지 원동환 중사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군에 들어오기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학사 석사 마치고 박사 수료 과정을 하고 군에 왔습니다. 스스로는 사회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요. 지금은 공군에 입대한 지 벌써 2년 정도가 됐네요. 교육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인트라넷 블로그 공군 공감에 지난해 7월 말부터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인 정중히의 그런데 말입니다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공군 전체 병력보다 많은 무려 9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일명 인문학 전도사라 불리는 화제의 주인공 정상근 중위. 정중위는 부대에서도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재능과 창의력, 책임감을 갖춘 인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제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성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문학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회학을 계속 공부할 때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한 세계를 낯설게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인문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군인이 무슨 인문학이냐, 전투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에 오랫동안 인문학을 공부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좀 속상했어요. 군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은 필요한 건데 그러면 한번 그러한 반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람 참 많이 돼요. 그 댓글에 달리는 것만 보더라도 댓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예전에 제가 정의론 대 정의란 무엇인가 존 롤스의 책이랑 마이클 샌델 책을 비교하면서 우리 병영 문화에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더 필요할까,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 필요할까, 뭐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댓글에서도 우리 공군 병사들이 이렇게 많은 배움의 깊이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달아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일로 이렇게 개인적인 감상평을 남겨주는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있어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이런 메일을 받으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 되죠. 저도 군을 굉장히 늦게 왔습니다. 31살에 입대를 했고 2년이 흘렀는데 군에서 늦게 입대한 친구들, 빨리 온 친구들도 포함이지만 인생 그래도 이제 저는 30대니까 20대를 돌아봤을 때 너무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군대에 오면 뭔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좀 하는 어떤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길게 보고 지금 당장에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보다 자기 계획이나 시간을 좀 더 길게 보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힘을 키워야 된다. 내면을 지키기 참 힘든 시대이다. 정상근 중위가 최근 본 TV 프로그램에서 김영하 소설가가 한 말입니다. 정중위는 그 말을 상기하며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기 내면에서 즐거움을 찾아간다면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긍정적인 결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 내면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정중위가 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즐거움을 찾는 일.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국방뉴스에서 새롭게 준비한 기획 코너 밀리터리 기네스입니다. 최초, 최고, 최대 등
기네스북에 오른 군 관련 기록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첫 시간으로 6.25 전쟁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새롭게 상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25 전쟁은 약 3년에 걸쳐 엄청난 물적 피해는 물론 남북한을 통틀어 520만 명의 인명 손실과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6.25 전쟁은 그 피해만큼이나 세계 전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중공군에 밀려 고립 위기에 처한 유엔군이 장진호에서의 포위를 뚫고 흥남항을 통해 탈출한 것은 최근 흥행 중인 한 영화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세계 전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철수작전으로 꼽히는 흥남 철수작전. 이 작전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10만여 병력과 장비, 물자를 이동시키고 9만여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도 구출했는데요. 이때 피난민을 태운 배 중 유명한 것이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오입니다. 철수작전 마지막에 남은 상선들 중 하나였던 이 배는 당시 건조된 지 5년 정도 된 7,600톤급 수송선으로 피난민을 위한 식량이나 화장실 같은 시설은 전혀 없었는데요. 게다가 300톤의 제트 연료를 수송 중이어서 피난민 승선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또 배의 정원은 고작 60명이었고 이미 선원 47명이 타고 있어 피난민을 13명밖에 태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군 1군단장 김백일 소장과 미 10군단 알몬드 장군의 고문으로 있던 재미의학자 현봉학 박사는 피난민도 데려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다른 국군 지휘관들도 피난민을 버릴 바엔 걸어서 철수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함께 철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레너드 라루 선장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배에 실린 무기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을 최대한 태우라고 명한 것인데요. 그 결과 정원이 60명인 배에 무려 1만 4천여 명이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피난민 구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지금까지도 세계 전사상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들을 극적으로 구해낸 기적의 배 메러디스 빅토리오. 단일 선박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한 배로 기네스북에 올라 세계 역사에 길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오는 2월 4일까지 콜롬비아와 페루를 방문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한 콜롬비아 차관 대담을 통해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권도 교관 지원 사업과 상호 군수 분야 협력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페루 국방획득 차관을 만나 한 페루 간 진행 중인 KT-1P 사업과 군사비밀 보호 협정 체결에 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군 관사 건립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31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 동안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해 국방부는 제주 민군 복합항 완공 시점에 맞춰 근무하게 될 작전 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군 관사 건립을 계획했던 기한인 오늘 12월에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이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창군 원로들과 오늘의 해군이 있기까지 헌신한 선배들의 활동상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받으며 수집 종류는 문서나 책자 등 역사 기록물입니다. 기증 문의는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이 용산소방서와 협조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응급 상황 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빛부대가 남수단 수도 주바와 보르시를 연결하는 도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희망로 작전, 이번 공사의 작전명이었는데요. 그 이름처럼 앞으로 남수단의 희망과 번영을 안겨줄 힘찬 대동맥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